안녕하세요. 제 조인 철학입니다. 오늘은 세습판 17절. 저번 시간에 그 지식 허무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현대인들은 지식 허무주의, 인식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을 했고,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서도 또 허무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니체가 이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인의 길이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를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저기 조각배가 떠 있구나. 길은 아마도 저 너머의 광대한 흠으로 나 있으리라. 그러나 그 누가 아마도라는 것에 올라타서 탈의하겠는가. 너희 가운데 저 죽음의 조각배에 오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이 세계에 지쳐있는 자들이고자 하는가. 세계에 지쳐있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세계를 던진 일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 겉으로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허무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이제 인생은 헛되다 하면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또 죽겠다 이런 걸 갖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 삶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허무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허무한 어떤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니체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에 지치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덩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죽음의 조각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조각배에 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죠. 누가 그에 올라타려고 하겠는가. 너희가 아직도 대지를 탐어. 그래서 이제 그 살고 싶지 않다. 살맛이 없다, 안 난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은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대지를 탐하고 있다. 대지를 탐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지에 대한 너희 자신의 권태조차도 여전히 연모하고 있음을 발견했노라. 그러니까 요 이제 대지의 그러니까 뭔가 단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대지에 대한 권태조차도 권태 아니라 그 이상도 어떤 걸 연모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권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피곤한 것이지만 권태에서도 그 어떤 권태를 통해서 또 이제 쾌락 이런 것도 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발견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권태 아니라 과학적, 피학적 이런 것까지도 다 쾌락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 까닭 없이 너희 입술이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대한 작은 미련이죠. 그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다 눈동자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입술을 보나 이런 눈동자를 보나 거기에는 어떤 이런 미련과 어떤 즐거움, 그런 단맛,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른거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갖다 노래를 하면서도 허무주의에 맞게끔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물론 비꼬는 내용이죠. 이 땅에는 훌륭한 발명품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쓸모있고 또 어떤 것은 쾌적하다. 그런 것들이 있기에 이 대제는 사랑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썩 잘 만들어져 있는 여인의 젖가슴 쓸모있고 쾌적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다시 올라가면 이 땅에 훌륭한 발명품이 있다. 그 전에 이제 니체는 그 인간의 역사가 천박한 그런 천명과 폭군, 그 잔혹한 그런 역사,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넘쳐난다 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허무주의자들을 갖다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방편적으로. 그러니까 니체의 요 말들은 그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은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허무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무주의자들이 그런 즐거움,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쾌적한 것, 쓸모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좋다는 것도 이제 쾌락 이런 말초적인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젖가슴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여성 폐마적인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그 옛날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문학적으로 우리가 요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할 만하다. 이거 대지 요 세상, 대지는 지구,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여인의 어떤 여인은 쾌적하다. 쓸 여인도 쾌적하다. 근데 여에 대한 또 쾌적이라는 말은 다른 책에는 뭐 기쁨 정도로 이렇게 쾌적 어떤 그 환경의 쾌적, 사람에게 쾌적하다 이런 말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그러나 이 세계에 지쳐 있다는 자들이요, 이 땅의 게으름뱅이들이요, 누군가가 나서서 너희를 해초로 때려야 하리라. 해초로 때려서라도 너희의 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요 이제 니체는 그래도 이제 요런 이제 낙타적 허무주의인데, 그런 낙타 같은 인간들 요렇게 이제 게으름뱅이 뭐 해초리 뭐 밑에 나오지만은 강교한 게으름뱅이 병자 뭐 훔쳐먹기를 즐기는 뭐 개라의 고양이 뭐 이렇지만은 거의 뭐 구제불능적인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니체는 어떤 그런 기층 민중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초리라도 누군가 이제 때려야 되는 건 누군가가 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증거를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생계를 다시 불어넣어 이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초연의 길에 이제 들어설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초리를 때려서 다시 어떤 생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 말이죠. 이유는 이런 이렇게 개라의 고양이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교한 게으름병이나 뭐 이런 병자처럼 기력이 다 빠진 그렇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유쾌하게 달려보고 싶지 않다면 생기 있게 유쾌하게 다시 살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너희는 사라져버려야 한다.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이제 구제불능 상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증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요런 낙타적 그런 어떤 허무주의 상황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니체는 그렇게 이제 보고 사라져버려라. 물론 이게 뭐 이것도 뭐 죽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몰락해가지고 최대한 자기 성찰, 자기 어떤 그 밑바닥까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 환자를 위해 의사가 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짜랐던 자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사라져버려야 하는 것이다.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 의사, 아직 환자, 뭐 환자 이런 경우가 많죠 요즘에. 산소호흡기라든가 뭐 이런 걸 달아가 식물 인간처럼 해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연명치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의사들도 그게 이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제 그 병원 측에서는 또 그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이제 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그런 걸 이 환자의 어떤 뭐 명을 다 알지만은 억지로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구를 지을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의사와 시인들이 이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끝을 보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이유가 이제 파괴와 창조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 없이 창조 없고 또 창조를 위하지 않는 파괴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요 끝장을 내는 것이 그 니체는 앞에서 그전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하나의 세계를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세계를 파괴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고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8절도 허무주의인데 이제 여기서는 사자의 허무주의, 이제 사자, 낙타, 낙타, 사자, 아이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이제 초인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지만은 사자까지는 허무주의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니체가 이제 이 허무주의를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사자는 대단한 용기가 있고 어떤 큰 하나의 도약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서 시름시름 이제 탈진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쓰러져 이제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오행제들이여 고달픔이 만들어낸 섭반이 있으며 게으름이 썩어 빠진 태만이 만드는 습관이 있다. 이들은 같은 말을 하면서도 각각 다르게 이제 경청된다. 요게 이제 바로 요 앞에는 고달픔이 만드는 요게 이제 사자의 허무주의 습관이고 요것을 또 닌체는 그래서 능동적 허무주의도 좀 긍정적 사자같이 이렇게 좀 좋은 허무주의를 긍정적 허무주의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게으름 태만이 만든 요게 낙타의 이제 그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같은 허무주의,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허무주의인데 내용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자의 허무주의인데, 저 탈진해 있는 자들 보라 목표를 개화한 점, 정상을 눈앞에 남겨놓고 너무 지쳐서 먼지 속에 꼼짝 않고 누워 있구나. 이 용감한 자, 그러니까 일단 용감한 사자라고 얘기는 하죠. 지친 끝에 가야 할 길과 대지와 목표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하품을 하고 있구나. 가야 할 길과 대지와 목표를 향해 한 발짝도 더 떼어놓으려 하지를 않는구나. 완전히 그냥 번아웃 상태죠.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는 머리 위에, 그러나 해는 장렬하고 있고 개들이 그의 땀을 핥고 있구나. 그런데도 그는 꼼짝하지 않고 누운 채 차라리 탈진한 그대로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해가 반짝이고, 그러니까 해라는 것도 진리의 상징 그런 건데, 해가 장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해를 보고도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쓰러져서, 이제 개들이 와서, 개들은 이제 그 나쁜 것들이죠. 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땀을 핥고 있다, 땀을 훔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물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죠. 훔쳐간다. 목표를 겨우 한 뼘 남겨놓고 달전한 그대로 이슬이 하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 너희라도 나서서, 너희는 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떤 모든 사람이겠죠. 너희들이 나서 뭐 저를 잡아 하늘나라로 끌어올려 하리라. 이 영을 말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사자는 아직도 뭐 천당 지옥을 그런 것을 이제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좀 아직은 철학이 좀 없는 부재한 하늘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완전한 무신론자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낙타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도약을 했지만은 아직도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그냥 보내버려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초인이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초인이라면. 보다 바람직한 것은 마음을 달래주는 잠이 쏴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시원한 비와 함께 그를 찾아오도록, 그를 그곳에 그대로 내버려 그냥 푹 쉬겠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냥 쓰러진 이상 그냥 푹 쉬고 푹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깨어날 때까지 그곳에 누워 있도록 하라. 그가 자신의 모든 피로를, 그리고 그 피로가 그 입을 빌려 가르쳐온 것 모두를 거두어들 때까지. 그러니까 요 피로, 그러니까 푹 쉬면, 그러니까 요 피로로 인해서 요 사자는 엄청난 나쁜 얘기들을 많이 가르쳤다, 나쁜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전에 뭐 일부에서 그 한 청년이 초인의 길을 가다가 이제 지쳐서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죠. 한번 보면은 오르고 있는 비틀거리고 있는 내 꼴이 네 꼴이 말이 내 꼴인 바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부끄럽고 뭐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뭐 그런 저주스럽고 그런 게, 세상이 저주스럽고 자기 자신도 저주스러운 거죠. 그 이제 사자가 되어가 낙태해서 사자가 되어서 환호 자기가 하면서 했지만은 갈 길이 또 이제 더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이제 하는 거죠. 가쁜 손길은 비웃었지요. 하늘 날아다니는 자들을 나 얼마나 미워. 그러니까 하늘 초인들이 얼마나 그런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죠. 미워하고 높은 곳에 오르면 나는 왜 그다지 피곤한가. 이게 피곤하고 언제나 혼자 고독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그 일부에서 사늘이 있는 나무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세습판이 이따까지 나올 1, 2, 3부의 모든 내용을 지금 총 압축해가지고 그런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죠.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라. 깨어날 때 누워있도록 가르쳐온 것을 모두 그래서 이제 지층의 피를 풀면은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을 다시 이제 다 거둬들인다 이 말이죠. 우선은 형제들이여, 저 게으른 자명자인 개들, 그리고 울거리는 애벌레들을 그에게서 쫓아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게으른 자명자 개들, 그러니까 미행자 뭐 이렇게 그 전에 그 줄타기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요런 미행자들, 그러니까 날고 기울하는 그런 방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처하는 것도 보통 문제. 조인의 길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조인의 길을 방해하고 이렇게 추적하면서 따라 붙는 요런 개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도
신은 그동안에 누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쫓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울그는 애벌레까지. 여기 이제 뒤에는 이제 기생충으로 나옵니다. 모든 영웅들의 땀을 마셔서 사는 교양이라 불리는 저 울근 애벌레. 이제 교양인 영웅들, 그러니까 요 사자 같은 요런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과물을 갖다가 탈취하는 자들입니다. 기생하고 탈취하고 땀을 마셔서 한다 이 말이에요. 빼앗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뭐 넓게 보면 이제 문명인들, 그 순치된 문명인, 그 세대고 순치된 그런 문명인들 뭐 대부분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그런 지식인들 그런 자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교양이 넓게는 교양 속물 뭐 그러니 대부분 교양 속물 뭐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교양인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그런 고급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인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중점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는 초인과 기생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인과 기생충에 나는 내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성스러운 경계로 삼는다. 산이 내 주위에 그러니까 니체는 내 주위 자기 주위에 어떤 그런 울타리를 친다면 성스러운 울타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런 뭐 개들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달라붙고 해방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경계를 그렇게 성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자 그런 얘기도 뭐 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혁명이 성공해도 그게 방해 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성을 쌓는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 니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조인의 길에는 그런 해방꾼들을 경계하는 그런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아질수록 나와 함께 산에 오를 사람은 그만큼 적어진다. 나는 더욱더 신성해지는 산줄기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초인이 가는 길을 이제 산에 비유해서 초인의 길이 뭐 뒷동산을 오르고 뭐 이런 만만한 산을 오르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급 그런 뭐 8,000m급 그런 산을 뭐 이런 동네 산은 뭐 몇백 미터도 안 되는데 그런 8,000m급으로 오를 때에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오를 수 있는 사람이 80억 중에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오른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초인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갈수록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산이 아니라 그냥 산줄기 하나를 만들었다. 니체는 자신이 지금 이런 거대한 산을 넘어서는 거의 뭐 백두대간 뭐 이런 태백산맥 그런 하나의 산맥을 이룰 정도로 자기는 성장했다 이 말이죠. 그런 뉘앙스가 비칩니다. 오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어디를 오르든 떠부살이한 자가 따라붙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요 이제 떠부살이를 다른 책에서는 이제 기생충이라고 그러는 그 독일의 이제 뭐 떠부살이 기생충 또 뭐 식객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 번역서가 버려져 있는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겠습니다. 기생충. 그러니까 초인의 길을 방해하고 이렇게 달라붙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생충이죠. 나와 함께 오른 자 따라붙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 더부살이 하는 자 기생충들을 너희의 병들고 이런 기생충들은 병들고 상처난 구석에 붙어 자신을 살찌우려는다. 살찌우는 기어다니는 벌레, 나같은 벌레다. 그런 게 이제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요 이제 초인의 길에 가는 어떤 그런 사자급들도 병이 들고 이런 약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나 이런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들은 귀신같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여기 좀 뭐 과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비유니까 요 뭐 기생충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기생충은 한 달라붙으면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질기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 초인의 길이 이렇게 이제 험난하다는 이제 그런 게죠. 상승하고 있는 영혼, 어디쯤에서 지치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기생충은 이 상승하는, 사자가 가는 길에 이제 사자가 초인을 향해 가는 그런 길에서 어디에서 지치고 이런 것까지 다 기생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요 기생충에.
그전에 그 강대가 추락하는데 그 강대 추락 그 방해한 그 해방군들이 그렇게 귀신같이 그냥 나는 놈 위에 뭐 더 나는 뭐 그렇게 그 적들이 어떤 그런 방해 공작이 아주 그 치밀할 정도로 치밀하고 대단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재주다. 너희가 느끼는 원망과 불만에, 그러니까 그 불만, 원망,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불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수치심, 또 수치심 나오죠. 수치심까지, 요런까지도 다 이제 알아보고 깨차고, 둥기를 튼다. 기생충들이 둥기를 튼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건 강한 자도 이제 사자도 약한 약점이 있고, 고결한 자와 지나치게 유순한 구조, 부드럽고 그런 놈들까지도 있는데 이제 그걸 이 기생충들이 그런 것까지 파고든다 이 말이죠. 역겨운 둥기, 역겹게 둥기를 턴다. 이렇게 떠부살의 기생충들은 위대한 자에게서 보잘것없는 상적 우석을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다. 이제 위대한 자, 사자급도 이제 위대한 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존재자 가운데서 어떤 족속이 가장 고상한 족속이며 어떤 족속이 가장 비천한 족속인가? 떠부살이하는 자가 가장 비천한 족속이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족속의 인간이 떠부살이하는 자 대부분을 먹여 살리지. 모든 존재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 모든 생명,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 가장 고귀한 존재가 무엇이냐?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냥 가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초인이 되죠. 그냥 고상한 이름이면 사자도 해당될 수 있는데 가장이라고 최고로 이제 최장급을 썼으니까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게 이제 반대되는 가장 하찮은 족속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이 아닌 아이나 사자가 아닌 경우에 이제 다 하찮은 이런 비속한 족속이 되겠죠. 기생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본을 먹여 살리지. 근데 먹여 살린다 또 요렇게 함으로써 요 기생충에 대해 기생충의 어떤 그 초인이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기생충도 좀 필요하기도 하는 그런 또 그런 뉘앙스도 풍깁니다. 먹여 살린다. 요런 말을 하는 거. 여기서는 앞에서는 기생충을 대치를 해야 된다. 따라붙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먹여 살린다는 요 표현으로 봐서는 또 기생충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필요악으로서는 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를 풍깁니다. 말하자면 가장 긴 사다를 갖고 있는 그래야 가장 깊은 심령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말이다. 이런 영혼 곁에 어째서 떠부살이한 자들이 가장 많이 자리하지 않겠는가? 어찌하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더없이 멀리 뛰어들고 그 속에서 방황하며 배까지 할 만큼 더없이 포괄적인 영혼, 즐거운 나머지 우연 속으로 뛰어드는 더없이 불가이란 영혼, 생성 속으로 잠겨드는 존재하는 저 영혼, 의욕과 열망 속으로 잠겨드는. 그러니까 요 이제 뭔 얘기냐 하면은 요 이제 사자의 초인의 길을 가는 그 사자의 그 정신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요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사자의 그 어떤 그러니까 뭐 거의 여기 초인이죠. 여기 이제 여기서는 뭐 사자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초인의 어떤 그런 경지, 초인의 어떤 그 존재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입니다. 가장 깊은 심령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건 뭐 이 심령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무한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영혼을 가진 존재, 그것이 이제 초인이죠. 이런 영혼은 뜨부사들이 여기서 많이 자랄 수밖에 없다. 이런 영혼은 그러니까 요 이제 그 10년까지라고 했고 또 뒤에 요 보면 이제 우주적 존재, 그러니까 초인은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영혼, 여기 이제 우주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이라는 것인데, 요런 초인은 거의 우주적 존재, 우주를 품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더부살에 요런 거는 뭐 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끼인다 하더라도 그게 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긴 사다리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요것도 이제 10년에 닿을 정도로 긴 사다리니까 뭐 요런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존재, 우주적 존재가 바로 이제 초인이라는 것이죠. 내면이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포괄이라고 했는데 이 포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글로벌이라는 말도 포괄적. 그러니까 이 포괄이라는 말이 상대적인데 뭐 작은 것도 뭐 가로치는 것도 포괄을 할 수 있고 우주적 이런 포괄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주적인 그런 포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그걸 또 이제 즐길 수 있는 존재. 그런 것이 이제 초인이라는 것이고, 요 우연과 이제 이제는 우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춤 얘기도 하는데, 우연 속으로 뛰어드는 이제 불가결이 아니고 이제 필연적인 용어. 그러니까 초인은 우연과 필연을 다 수용하는 변정법주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과 필연 뭐 이렇게 말할 때면은 우연보다 더 필연에 익숙한 것 같은데, 니체는 우연을 더 오히려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 인간의 어떤 그 탄생부터가, 인류의 탄생부터가 뭐 한 700만 전으로 보면은 원숭이로부터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은 우연적으로 인간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과학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탄생도 우연이죠, 우연. 거기에 뭐 어떤 필연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태어나지 않을 확률, 내가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연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또 필연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우연과 필연 속에서 동시에 살고 요거를 이제 변정법적으로 통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삶에서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면서 엮이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간을 그런데 인간을 필연이다. 우리는 주로 이제 필연에 익숙합니다. 필연이다 이래 해버리면은 완전히 잘못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요 모든 거 역사를 봐도 우연적인 요소가 역사적 어떤 그런 맥락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또 우연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연히 이것을 무시 못할 는데 사람들도 요 그런 거를 좀 이제는 좀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생성 속으로 잠겨가는 존재, 저 영혼, 그러니까 생성과 또 존재, 요 말도 이제 변증법적으로 모순 관계인데, 다 모순입니다. 지금 뭐 우주 속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생성이라는 것은 생성 변화하는 것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변했던 그런 영혼, 그런 존재. 그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존재. 앞에 존재자라는 말을 했는데 존재자하고 존재는 좀 다르죠. 존재자는 구체적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존재는 좀 추상적인 거. 존재와 이제 요런 그 뭐 관계 요렇게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존재와 생성, 불변, 가변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생성. 그러니까 니체를 뭐 존재론이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니체 철학 생성의 어떤 그런 철학, 생성을 강조하는 철학이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맞는 것이 존재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의욕과 열망 속에서 잠겨드는 소유하는 영혼, 이 소유하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 소유라는 말도 의욕이라고 의욕을 했으니까 요 이제 지배, 권력 의지, 이제 권력 의지와 의욕을 한다는 것은 이제 권력을 의욕하는 거니까 이 책에는 그러니까 요 소유라는 말이 지배라는 의미, 권력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소유, 영어의 possess 그러면 소유하다, 뭐 지배하다 그런 뜻도 있죠. 도구에서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지배와 의지의 어떤 그런 변정법,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요 영혼이라는 말보다 이 번역이 정신이라는 말, 정신, 뭐 소유하는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영혼 이런 말인데 인간, 사람을 뜻하는데 이 번역이 자꾸 이렇게 영혼이라고 나온 이유는 이 정신이란 말이 원래 정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 말에 너무 오염된 뭐 정신 그러면 정신병자 이런 말이 그런 게 바로 이제 연상이 되니까 그런 그 오염된 그런 것 때문에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혼이라고 그러면 좀 죽은 그런 혼령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그런 오염된 그런 것을 이제 바로잡는 것도 이제 철학의 하나이죠. 언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뭐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죠. 철학에서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요 상식 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철학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말은 또 바로잡고 그런 좋은 말도 정신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신이라는 말에 신성이라는 그런 뜻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영혼보다도 정신, 소유하는 정신, 지배하는 정신, 그게 위대한 정신 뭐 이렇게 뭐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뭐 영혼 없는 인간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는 정신 없는 인간 이렇게 뭐또 이제 그 나쁜 게 그래 쓸 때는 또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맥락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정신. 그 서구에서는 뭐 소울과 스피릿 요게 뭐 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말은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뉘앙스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버리는 더없이 큰 동그라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따라잡는 어리석음이 가장 달콤하게 말을 건네는 더없이 현명한 저 영혼, 그 안에 모든 사물이 흐름과 역류, 썰물과 밀물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없이 사랑하는 저 영혼, 저 정신, 오 어찌 더없이 고상한 저 영혼이 더없이 고약한 기생충 인간들을 거느리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요 이제 동그라미 요런 게 이제 영혼회귀, 아까 영혼회귀라고 했는데 영혼회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혼회귀 속에 영혼회귀는 말 그대로 그냥 영원한 존재,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영혼회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지만 니체는 인간을 우주적 존재로 보고 공간적으로 이미 인간은 무한한 존재. 그러니까 시공간이 우주라는 말이 시공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인간이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것을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해봐도 인간의 몸이라든가 이런 정신이 그렇게 쉽게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다 해도 인간의 정신, 뭐 정확히는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몇 프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의식 몇 프로 적게는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의식이 1%가 사라진다 해서 99%의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데 인간이 어떤 소멸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 속에서 살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인간의 탄생, 한 인간 개인의 탄생에 이르기까지는 지구의 역사 뭐 수십억 년 되죠. 수십억 년의 그런 역사, 뭐 또 우주의 역사, 뭐 200억 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200억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우리가 뭐 얼마를 살든지 몇십 년, 뭐 불과 몇십 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미 영원하게 살아 남은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뭐 교육받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천 년 전의 정신, 뭐 공자, 맹자, 뭐 이렇게 붓다,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이미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사상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사상들이 우리 머릿속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뭐 사라진다, 이런 거 정신이 이제 그 무의식과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니체는 영혼핵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 영원성 그런 것을 긍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우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아까 그 방황하고 헤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것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한대로. 그리고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또 어리석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어리석음도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대지야구, 노자가 말한 그 대지야구, 또 현명한 사람은 또 어리석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어리석게 그렇게 처신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요 현명함도 변정법적으로 동일히 필요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뭐 자기 자신을 다시 따라잡고 하는 것도 이제 영혼의 우주 속에서 나를 버려야 우주가 되고 또 우주 속에서 또 헤매면 안 되고 나를 또 찾아올 수 있는 거, 우주와 나와 우주의 어떤 그것도 변적법의 관계도 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흐름과 역류, 썰물과 밀물, 또 이처럼 그 초인을 또 바다에도 비유하니까 이렇게 또 썰물처럼 이런 물결 치면서 흐름과 역류를 타고 뭐 이러면서 또 이것도 이제 변형법이죠. 역류하고 흐르고 이런 변형법을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한없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는 요 운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사랑한다. 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다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 사는 뭐 그런 자기 자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영혼회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요 모든 우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초인인데 그런 초인에게 뭐 이런 기생충들이 달라붙는다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뭐 될 수 있겠나 뭐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기생충의 어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해야 된다. 따라붙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따라붙긴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끝을 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